혹시 애나 만들기라는 미드 보셨나요? 전 이거 읽고 바로 그 미드가 떠올랐거든요. 독일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뉴욕 사교계를 완전히 홀려버린 애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잡지를 보면서 고급 문화를 다 익혔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뉴욕 사교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인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비투스입니다. 이 책은 인문과 자기계발이 절묘하게 잘 섞인 책이에요. 저자가 일단 이 사회를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상류층, 더 나아가서는 최상층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좀 꺼림칙하죠.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이 책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은 계층 사다리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계층 사다리를 올라 최상층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전 이 부분을 읽고 저자가 참 대범하신 분이다 싶었어요. 물론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게 불공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학 책도 아니고 대중서인데 사회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상류층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언짢은 시선을 받을 만한 요소가 꽤 있어 보였거든요. 오해받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물론 불편한 주제고 계층 사회라는 게 불공정한 것도 맞겠지만 사실 결국 현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는 게 저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현명하다는 자세로 살면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를 거부하고 싶다면 나의 아비투스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르쳐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그리고 또 타인에게 조금 더 품위 있고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일단 아비투스가 뭐냐면 이 책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입니다. 아비투스는 영어 발음으로는 habitus인데요. 습관을 뜻하는 habit과 라틴어 어원이 같아요.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아비투스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집단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비투스는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어떤 가치관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비투스에 걸맞는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기준에서 현실적인 일에 노력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한 부모는 딸의 미래를 위해 최고 대학의 경영학 전공을 살펴보기보다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조금 더 유심히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투스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인데요. 부르디웨는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 3가지가 한 개인이 세상을 보고 움직이고 말하고 걷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저자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총 7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자본, 지식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을 추가를 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언어자본과 문화자본이에요. 먼저 언어자본은 저자가 언어와 문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좀 높아서 탁월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자본들에 비해서 돈도 안 들고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부르디웨는 사회적 지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쓰는 언어는 내 출신,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데요. 품격 있는 언어와 소통 방식에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연한 태도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200년 전 오스트리아 작가 마레이 폰 에브너 에셴바흐는
초연함은 자신감의 우아한 표현 방식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어휘의 무게를 꼼꼼하게 재고 명료한 발음으로 침착하고 여유 있게 말합니다. 물론 시선도 공간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요. 사회적 지위가 아직 높지 못한 사람은 숙고하지 않은 내용을 쉬지 않고 쏟아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급하고 시끄러운 그 목소리, 그 저면에 깔린 피해의식과 강박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의 지위 그리고 나의 위치를 섬세하게 느낀 후에 그에 걸맞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프랑스 대사가 강연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야 하는데요. 저는 스펜이라고 합니다. 강연이 아주 멋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강연 덕분에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관계를 완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지위를 섬세하게 고려한 어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후자와 같이 말을 함으로써 프랑스 대사와 앞으로 대화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품격 높은 언어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을 하고 항상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위치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게 당연시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시도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스스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꼴이 되므로 꼭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적 명성을 얻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취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참 바꾸기 어렵다고 해요. 게다가 중산층과 상류층 사이에는 큰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중산층은 뭔가를 선택할 때 유용성을 따지지만 최상층은 유용성보다는 미학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중산층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 보이는 프랑스어를 배운다면 상류층은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에 가장 벽이 높은 자본이 문화 자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현대에는 중산층과 상류층의 문화적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다만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정상 리그의 사람들은 모든 문화적 환경에서 격식과 정중함을 중시하고 과시를 하지 않아요. 중산층에게 좋은 매너라고 하면 서로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데요. 최정상 리그의 사람들은 그런 편안함보다는 품위 있게 결례 없이 행동하는 능력을 더 중시합니다. 무엇을 말해도 되는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소개되어야 하는지, 농담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식전빵을 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시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상류 문화의 기본은 세련됨과 우아함이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사치품이나 유명한 로고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 세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 하는 행동이에요. 게다가 사치품으로 지위를 증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문화적 우월성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일상의 어떤 문화적 노련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급 문화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페라 극장, 고급 식당, 고급 저택, 현대예술. 여전히 이런 게 사람들에게 명성을 안겨줄 수 있는 코드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감당할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련된 태도는 소유 능력보다는 안목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 아비투스에서 벗어난 환경에 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억지로라도 내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환경에 가서 소양을 쌓고 안목을 기르면 나를 둘러싼 아비투스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문화적 자본의 특징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경제, 문화, 정치, 고품격 스타일을 다루는 잡지나 책을 읽어서 세계관을 넓히고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언어에 친숙해지는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따로 몰래 공부를 할 때 이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명성에 해가 갈 수도 있으니 몰래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되게 실용적이긴 하죠. 혹시 애나 만들기라는 미드 보셨나요? 전 이거 읽고 바로 그 미드가 떠올랐거든요. 독일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뉴욕 사교계를 완전히 홀려버린 애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이 애나라는 사람은 잡지를 보면서 고급 문화를 다 익혔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뉴욕 사교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애나가 특권층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예술의 조예가 아주 깊은 그런 사람이라고 다 믿었어요. 물론 애나는 그걸로 사기를 친 나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이 저자가 알려주는 방식의 효과를 증명해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책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